안녕하세요. 미국 유학버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개인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개인주의라 함은 공동체주의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공동체주의 영어로 뭐냐면 컬렉티비티즘이라고 하죠. 컬렉티비티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나의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나의 바운더를 지키면서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미국의 정서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정서는 공동체주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잠깐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다녔던 회사가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업무 보고 영어로 이메일 쓰고 뭐 그런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지만 외국에 서구권에 본사가 있고 이제 그거에 한국 지사였어요. 그래서 파견돼 온 주재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매니저가 백인이었어요. 백인이고 그가 한국말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회의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메일 쓰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 갈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환경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를 주로 쓰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제 한국인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제가 입사 동기 중에 미국에서 학부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 학부도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 회사에 다니는 동기가 있었어요. 영어도 되게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살았었는데 중학교 이후로 이제 사회생활을 다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제 영어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고 있었을 때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사장님이 이 지사를 방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 친구한테 영어도 잘하니까 인천공항까지 이 사장님을 접대해라. 가서 이제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한국 지사까지 데리고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VIP를 공항에서 접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 상사가 이 친구한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걸 하러 간 거야. 이거를 한국 직장 용어로는 의전이라고 해요. 의전. 근데 사실 의전이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은 의전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미국에서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사장님의 오피스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근데 이 미국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뉴욕에 지사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뉴욕 지사를 방문한다고 해서 막 뉴욕에 있는 직원들이 의전을 하지 않아요. 의전은 이 약간 동양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런 야쿠자들 문화죠. 야쿠자 오야봉이 이제 오시면 밑에 이제 꼬봉들이 쭉 줄 서 있다가 도열하고 있다가 오야봉이 지나가면 오야봉 하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문화고 특히 일본 문화죠.
근데 한국의 기업에 이런 한국이 일본의 그런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의전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의전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있는 사장님이 뭐 뉴욕 지사에 간다고 해서 뉴욕 지사 애들이 뭐 뉴욕의 공항에서 막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장이 알아서 그냥 지 혼자 그냥 뉴욕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지 혼자 뭐 택시 타든지 렌터카 타든지 해가지고 지 혼자 운전해가지고 뉴욕 지사까지 가서 회의하고 지가 또 이제 렌터카 이렇게 공항에 반납하고 지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의전이란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의전이란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지 모르고 일단 그냥 가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본사 사장님이 오는 거를 그냥 기다린 거예요. 사장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냥 Hi, how are you 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Hi, how are you 하고 뭐 My name is 어쩌고 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지사까지 갑시다 한 거예요. 지사가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장님을 모시고 같이 뭐 그냥 대중교통 타고 경기도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회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의전을 보냈는데 본사 사장님이 오시는데 일개 사원이 가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모시고 오다니 하면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상사가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는 알겠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렌터카 같은 데 가서 좀 고급 세단을 빌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항에 기다리고 양복 딱 갖춰 입고 뭐 꽃다발이라도 들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든 비용을 인사과에 영수증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한국 정서상 그거를 따로 설명 안 해준 거예요. 유학파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청바지에 스레빠 신고 면티 하나 걸치고 공항에서 본사 사장님 오셨는데 Hi, how are you 하면서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경기도에 있는 지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사과에서 그 친구 불러가지고 이번에 이런 큰 실수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이 회사에서 진짜 미래가 없을 줄 알아.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오랜 미국 생활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 학부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정도를 미국 생활한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유학 가가지고. 근데 이제 좀 한국이 그립고 그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친 사고가 이것만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공동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조직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하다가 항상 찍혔어요. 뭘 하든 맨날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의하면은 본인이 사원이고 부장님이 하는 회의면은 좀 부장님 자리 좀 세팅해 놓고 부장님 좀 컴퓨터 좀 켜놓고 부장님 이렇게 발표하실 뭐라 그러지?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좀 켜놓고 뭐 해야 되는데 부장님이랑 뭐 하면은 맨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부장님보다 늦게 와가지고 뭐 하이 부장님 막 이러니까 부장님 완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 찍혔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회의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일개 사원이랑 부장이랑 회의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오후 3시까지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오늘 오후 3시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오면 돼요. 그리고 미국 정서상 한 1분 정도 2분 늦는 거는 괜찮아요. 뭐 그냥 쏘리하고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날 부장이 발표하는 날이면은 부장이 자기 파워포인트랑 자기 빔 프로젝터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들이 뭐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부장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 할 일이 뭐다 하면 내 할 일만 잘하면 되고, 내가 부장님 챙길 필요 없어요. 부장님의 발표 자료는 부장님이 챙기면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 어디 뭐 해야 될 일은 부장님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주의가 나타나면서 공동체에서 위아래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좀 에너지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사실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어요. 뭐 사원으로 말단으로 들어가도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잔심부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를 좀 잘 이해하시려면 개인주의가 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차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 저의 동기 그 미국에서 조기 유학한 동기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그냥 다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미국에서 변호사 한다고 그 미국의 로스쿨을 가버렸어요. 학부는 공대 나오고 그 미국으로 로스쿨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변리사나 이런 거 한다고 다시 또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저도 유학을 나왔잖아요. 그 회사 다니다가 그 회사 한 2년 다니다가 저도 미국으로 석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랑 연락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좀 이 친구랑 좀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도 미국 와 있어 하면서 좀 연락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뭐 서로 직장 다니면서는 막 SNS 교환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SNS 해가지고 서로 사생활 알면은 피곤하니까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관점으로 저는 직장 사는 사람들하고는 SNS 교환을 안 했거든요.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그 SNS로 이 친구를 찾았어요. 제가 이름은 아니까. 근데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정을 친구 수락을 눌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 억셉트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친구 요청을 눌렀는데 억셉트를 안 하는 거야.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억셉트를 안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그땐 되게 서운했거든요. 2년간 같이 그 동고동락한 동기인데 그 나름 친하고 밥도 같이 맨날 먹으러 다녔는데 미국 와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할까? 저는 그게 되게 섭섭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나 보니까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굉장히 적응되고 개인주의에 굉장히 적응돼 있는데 그 한국의 공동체주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무 지쳐가지고 도망치다시피 미국으로 다시 도망온 건데 그 옛날 공동체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생각나니까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 공동체주의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에서 박사까지 이제 마쳤고, 박사 마친 다음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미국 취업이 잘 안 됐어요. 박사 마치고 미국 회사 인터뷰 보는 걸 몰라가지고 미국 회사 다 떨어지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거든요. 귀국해가지고 잠깐 있다가 다시 미국 나온 거예요. 인터뷰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한국 회사를 다녔었는데 한국 대기업에 이제 과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 마치고. 근데 그 회사에 악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악습이 있냐면 그 고아원이랑 양로원을 봉사를 하는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무슨 기업 뭐 사회봉사 활동 한다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 한다 하면서 막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명예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고아원 양로원 봉사활동인데 그게 말이 자원봉사지 자원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대기 순번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착출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사진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사진 찍고 오는 건데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제예요. 강제 착출이에요. 거기다가 요게 문제가 뭐냐면 가는 뭐 교통비나 야근비나 뭐 이런 퇴근하고 가는 거니까 야근비 같은 거 정산해줘야 되는데 정산 안 해줘요. 회사 입장은 이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니까 그 교통비라든가 야근비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건 뭔가 부당하잖아요. 자원봉사 하는 거면은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해가지고 볼런티어를 받아야지. 볼런티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그 교통비랑 야근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 봉사활동 담당자한테 이게 진짜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해놔야 된다. 강제로 이렇게 순번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강제 노동력 착출인데, 강제 노동력 착출이 된다면 이게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교통비랑 야근비를 줘야 된다. 안 주면 난 못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봉사활동 담당자가 교통비 줄 수 없고 야근비 줄 수 없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회사가 창립된 이래로 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안 하는 사람 지금 너밖에 없다. 지난 10년 역사 동안 너밖에 없다. 너 이러면은 안 된다. 너 꼭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저는 그 봉사활동 담당자를 엄청 싸웠어요. 결국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안 했냐면 당연히 양로원 봉사하고 고아원 봉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게 자원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강제 착출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 회사에 왔는데 미국 회사도 이런 자원봉사 하는 게 있어요. 뭐 장애인 재활센터에 가서 뭐 봉사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진짜 자율이에요. 그 봉사활동 담당자가 그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뿌려요. 우리 회사가 장애인 활동, 봉사활동을 가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이메일에 그 답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마땅히 저는 이런 사회봉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는 제가 사회봉사를 종종 갑니다. 왜냐면 강제 안 하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장애인들 도와주고 오면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어떤 룰과 공동체의 강령이 중요한 이런 조직 문화로 가는데 이게 너무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강압적이라서 저는 가끔 이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한국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제가 있던 한국 회사의 팀장 그 임원이죠. 임원 전무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모님이 빅모상이라고 하죠. 빅모상을 당하셨는데 회사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조문하고 가서 좀 직급 낮은 사람들은 가서 좀 음식 좀 날라주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강압적인 거예요. 전 너무 열받아서 안 갔어요. 강압적으로 막 회사 리소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그 전무님의 장모님 돌아가신 거를 회사 사람들이 회사 노동력으로 서포트하는 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야쿠자 분위기더라고요. 양복 입고 딱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가서 좀 이렇게 잡일 좀 도와주고 그럼 전무님 하고 전무님 가오 세워주고 완전 야쿠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저는 안 갔고 뭐 그것 때문에 전무님이 나를 너 찍혔어 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너무 부도덕하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한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미국에 오래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주의는 굉장히 크게 악하다고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에서 유학원 유학생이 동부에 있는 한 공대에서 그 총기 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뉴스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사고 쳤다 해가지고 미국 뉴스에 막 이렇게 그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의 뭐 공대에서 총기 난사한 거 가지고 미국 뉴스에서 때리니까 한국 뉴스에서 그때 난리 나가지고 한국인이 막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미지 어떡하냐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한국 언론에서. 그랬더니 그 외신 보도를 그 한국인들의 그 뉴스를 미국이 그 번역해가지고 외신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앵커가, 제가 미국 뉴스를 봤는데 미국 뉴스 앵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거를 왜 한국인이라는 한 개인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유학 중에 총기 난사한 거는 개인이 저지른 일인데 왜 한국이라는 국가가 왜 저렇게 미안해하고 왜 한국이라는 국가가 왜 저렇게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떡하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앵커가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왜냐면 미국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유학하면서 총기 난사했던 사건을 그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얘기를 해보면 그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이 뭔가 그 학생이 뭔가 좀 힘든 상황에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어떤 뭐 사회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있었고 그런 개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극단적인 우울증과 그런 정신 문제에 빠졌고 그걸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미국인들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한국인의 문제, 뭐 한국인들은 이상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공동체주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국 초반에까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내가 미국인들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은 한국인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공동체주의예요. 미국인들은 그 님들을 절대 한국인들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님의 이름이 길동이라면 길동이가 뭔가 잘못했으면 한국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길동이 나쁜 놈 하고 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주한미군 병사가 뭐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뭐 술을 마시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랑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럼 한국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미군들 하면서 막 그 미국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가거든요. 그게 공동체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뭐 예를 들면 이름이 뭐 예를 들면 탐이라고 쳐봐요. 그럼 탐 한 명이 술 마시고 그 탐 한 명이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거를 왜 미군들이 문제다, 미국이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미국인들을 바라보시고 개인주의적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셔야 미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